안녕하세요. 여론봉사 관련 사회자를 맡은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박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서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유선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빠르면 이미 봉사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방학부터 여러 봉사를 하려고 신청을 해주신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에게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와 봉사하면서 있을 법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짧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교수님이 답해주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많은 것이 채워져 있을 때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 봉사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봉사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한다.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채워주는 것이 그게 내가 가진 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누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간호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정체성이 좀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정체성 혼란에 대한 해답을 봉사를 통해서 찾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나요?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속해 있었던 봉사 동아리가 CCC 아가페 의료 봉사 동아리였는데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가정방문 봉사였습니다. 이번에 봉사에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첫 봉사라고 할 수가 있죠. 코로나 때 봉사하고 싶었던 학생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셨던 대상자들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서대학교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 대상은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CCC 아가페 의료인도 포함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돕고자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대상이 됩니다. 누구나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한 어떠한 조직이라든가 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봉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크게 이번 봉사 활동에 있어서 협력을 맺은 봉사단체는 첫 번째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두 번째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이 두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지역사회에서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봉사들이 어르신들 혹은 대상자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해 혹은 건강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 20일부터는 강서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체크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7월이 되면은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센터 내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크 봉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가정방문이라든가 혹은 온라인 전화 서비스 등 다양한 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봉사 임원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봉사를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봉사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당일 노쇼도 많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늦잠을 자서 못 갔다거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임의식과 귀한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봉사에 임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대학 시절의 에피소드를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수없이 많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일부를 어르신들 혹은 대상자한테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 날짜가 되면 왠지 일어나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노쇼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이 대상자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정 방문했을 때 방문했던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종달새 언제 오냐고, 수요일날도 전화해서 언제 토요일 되냐고, 얼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 봉사 받는 대상자들은 수많은 봉사 받는 대상자의 하나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일주일 중에서 이렇게 젊고 예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여러분이 오직 한 명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책임의식과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소중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노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노쇼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말 자체가 너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우리가 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와의 또 약속이죠. 내가 어떠한 대상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 나와 기관과의 약속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나의 봉사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어른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봉사에 참여하지 못할 다양한 이유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기관과의 약속, 대상자와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감 있게 관리하느냐에 여러분들이 성인으로서 또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3일 전에 미리 기관에 연락을 하여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주말이 끼거나 급한 일이 발생을 하면은 대체 인력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기관에서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3일 2일, 1일 혹은 뭐 그날 새벽에 대체 인력을 마련해야 되고 어떤 봉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약속하기보다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봉사를 적절하게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스케줄 관리라든가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을 때 대처 인력을 누구를 마련해 둘 것인가도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긴장이 되는데 혹시 봉사 가기 전 제가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만나게 되는 대상자가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의 그런 신체적인 특성이라든가 정서적인 특성을 잘 알고 대화하면 좀 더 효과적인 봉사, 효과적인 접근이 되겠죠. 어르신들은 청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고 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음 때 소리를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하다라고 했을 때 하이피치를 많이 사용하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르신은 냥냥냥냥 냥냥냥냥 이렇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안에 있는 초인종 소리 띵동 띵동 하는 거는 못 들으셔도 며느리들끼리 이러한 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는 것이 어르신들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의 음대가 다르죠. 그래서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의 주의점은 첫 번째 로우 피치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어르신들은 봉사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많이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학생들이 봉사 나오면은 이제 라떼부터 나오죠. 6.25 전쟁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때 힘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기 면담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의 대화를 쭉 들어드리고 슬픈 때는 눈물도 흘려드리고 손도 잡아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바로 라포 형성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르신들과 면담에 있어서는 이러한 라포를 적절하게 형성하고 그리고 내 입장으로 어르신들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들을 좀 더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의 가장 기본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대하시 지켜야 되는 예절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특성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한다든가 혹은 어떠한 예를 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외래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마다의 굉장히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어르신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야 라고 해서 쉽게 얘기한다든가 혹은 다 알 거야 해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질병이라든가 혹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까지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보경 학생에게 또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르신이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예비 간호사이기 때문에 막 질문을 해요. 근데 잘 몰라. 그러면 보경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다시 알아오겠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약속을 잡는다라는 것은 먼저 묻지는 않으시고 이 학생이 언제 답해줄까? 어르신들은 그 약속을 굉장히 기다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과의 했던 가장 작은 약속, 정말 사소한 약속이라도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 다른 말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봉사했을 때 어르신 제가 꼭 갈게요 하고서 못 갔더니 무슨 일 생기지 알고 계속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야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너한테 전화하더라, 무슨 일이니 해서 엄마 제가 봉사를 못 가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전화해서 할아버지 제가 그때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종달새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너무너무 걱정했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혹시 교수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봉사하기로 결심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봉사를 계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꽉 채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